네, 안녕하세요. 셀프 빨래방 큐버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빨래질TV입니다. 일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셀프 빨래방 창업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수강하신 분들께서 생각보다 괜찮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달라 이렇게 요청하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이랑 좀 배경이 달라졌죠. 저희 큐버시가 10호점을 넘기면서 많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사무실을 좀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전주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다들 알고 계시는 실제 매장 운영 같은 뻔한 내용보다는 장비 설치, 설비 이런 것들, 셀프 빨래방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셀프로 창업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노하우이기 때문에 알고 나면은 사실 크게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셀프로 매장을 셋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히 이 사업에 관심만 있는 분들보다는 운영 경험이 있고 직접 매장을 꾸려볼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살짝 한번 봐두시는 것도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빨래방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취급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저희 상용 세탁 장비 마켓시어 세계 1위 얼라이언스 런드리 시스템의 제품들을 취급을 합니다. 휩시, 프리머스, 입소 이런 세탁 장비들을 취급하고요. 국내 제품으로는 삼성의 상업용 제품들을 취급을 합니다.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드리 마스터 이제 프로그램을 채용해서 17인치, 21인치, 32인치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부가 장비, 운동화 세탁기나 무인 카페 머신, 안마의자, 무인 보관함 이런 것들에 대한 셋업도 담당하고 있고요. 빨래방 이외에도 세탁실 설치, 설비 시공, 이건 가정은 아니고요. 회사나 아파트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들의 세탁실을 설치하고 설비 시공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빨래방 회사이기 때문에 빨래방 셋업 외에도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인 매장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이외의 상공간 인테리어나 설비 업무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의뢰를 주시면은 크게 비싸지 않은 정도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SK 쪽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설치 인테리어 업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받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일단 매장에 흡기구가 필요한 이유, 빨래방 매장에 흡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가상의 매장을 하나 그려놨죠. 보면은 건조기가 1단짜리 2대, 2단짜리 2대, 그래서 총 6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덕트로 연결이 돼서 이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가동을 하면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조기 뒤쪽에서 팬이 돌겠죠. 팬이 돌면 공기가 빠져나가면 아웃렛이 되면 인렛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공기가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하면, 흡기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장 내에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 외에 틈새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도어 쪽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매장 내부에 음압이 걸리게 됩니다. 음압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른쪽 아래쪽 사진처럼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 바깥에서 바람이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을 열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모가 좀 대수가 작은 매장에서는 크게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수가 5대, 6대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이 좀 커지게 된다. 그리고 매장이 이제 기계 배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평수가 좀 있어도 유휴 공간이 좀 작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을 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문을 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음압이 걸려서 문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게 되면 낙엽, 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장 운영에 상당한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장에 있는 작은 틈새들 외에도 어떤 이제 구멍, 홀을 내서 환기구 또는 흡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 면적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나, 무조건 크면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크면 좋은데 이거를 그렇다고 마냥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덕트가 나가는 곳 쪽에 창문 쪽을 막아서 이 흡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창문 크기의 제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창문이 굉장히 많이 없는 곳들은 흡기구 때문에 벽을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샤시 쪽의 유리를 일부 따내고 그곳에 흡기구 창을 박는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느냐 기준을 아시는 분이 크게 많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의 환기구 또는 흡기구 면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공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본다고 해서 이해를 하시거나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흡기구 사이즈를 정할 때는 풍량 나누기 시간, 그리고 개구율, 속도, 이것들을 곱해서 풍량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수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A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이죠. A는 Q 닷, 이게 풍량입니다. Q 닷 per 타임, 시간, 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타임에 개구율을 곱하고 거기에 속도를 곱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속도를 알아야 되고 풍량을 알아야 됩니다. 개구율이나 시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비 내에 이 풍량을 어떻게 알 수가 없겠죠. 이거 이제 스펙을 찾아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좀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트로 바람이 나가는 속도인데 여러분들 이거 아실 수 있을까요? 이거 스펙상으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식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이 풍량의 단위, CMH 아니면은 STD, CFM 이런 단위들, 제가 이제 대학 때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유체역학 수업을 좀 많이 재밌게 들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전공자들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알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CMH, STD, CFM 이런 것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적어놓긴 했는데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개구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구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가, 오프닝 레이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들어오려면 창문에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어야 되겠죠. 구멍이 나 있는데 그냥 평면에 구멍을 내면 굉장히 좀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좀 보안상으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갤러리 창 같은 거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창의 개구율을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없다고 해요. 자연 흡기 시 구하는 방법과 강제 흡기 시 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흡기 시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갤러리 이제 살대가 나와 있으면 바람 방향으로, 자연 흡기니까 강제로 당기질 않으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쪽은 바람이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자연 흡기라고 봐야 될까요? 강제 흡기라고 봐야 될까요? 빨래방은 건조기 팬이 돌면서 바람을 강제로 당겨오기 때문에 강제 흡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갤러리 창이 박혀 있다고 해도 자연 흡기 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개구율을 높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사실 계산하는 거는, 개구율 계산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 필요가 없지만 설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장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장비 매뉴얼에 여기 빨간 동그라미 친 것처럼 아예 그냥 개구율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비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를 가지고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일단은 뭐 흡기구 면적 외에도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얼라이언스 제품 기준으로 얼라이언스 제품 매뉴얼에 설치 인스톨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흡기구 외에 건조기 후면과 벽과의 거리 최소 18인치 한 460mm 정도 46cm죠. 이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권장은 920mm 92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AS를 하려면은 이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되고 최소 460mm면은 이거는 이제 덕트 1단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덕트 아웃이 되고 난 이후에 공구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몸은 이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460은 굉장히 좀 박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00mm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원활한 AS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최소는 600 정도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거는 지금 이 내용과 상관은 없지만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본 내용이 나옵니다. 흡기구 권장 면적. 자, 30파운드짜리 건조기 13.6kg입니다. 보통 이제 뭐 어디서 뭐 15kg, 16kg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그런 건조기들인데 이 건조기는 0.07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35에서 55파운드, 16에서 25kg, 뭐 일반적으로 뭐 18kg에서 28kg 정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0.0093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단 건조기 30파운드 2단 30파운드 2단 같은 경우 0.142, 그 다음에 45파운드 2단 20.3kg 2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86제곱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55파운드짜리 1단 건조기 2대와 45파운드 2단 건조기 2대가 있을 경우 총 개구율을 총 개구 면적을 합쳐보면 0.18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0.186제곱미터면은 뭐 가로 30, 세로 60 정도 뚫으면 끝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뚫으면 그냥 끝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뚫려 있는 면적에 우리가 갤러리 창을 박을 거기 때문에 개구율을 적용을 해서 면적을 재산출을 해야 됩니다. 자, 개구율을 적용하면 개구율을 50% 적용했을 경우에 0.186제곱미터가 0.372제곱미터로 커지게 됩니다. 한 50cm, 75cm 정도 되는 갤러리 창을 박아야 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고 6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0.310제곱미터로 50에 62cm 정도 이 정도 갤러리 창을 박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크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권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작아도 그렇게 뭐 장비 운용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뚫려 있는 면적 외에도 매장 내에는 곳곳에 작은 틈새들이 있습니다. 문틈이나 뭐 어디 틈이나 뭐 창문 틈이나 이런 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도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보다는 계산보다는 살짝 작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갤러리 창 뭐 개구율을 50%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강제 흡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더 보수적으로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60%까지 잡아도 일반 갤러리 창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시공이 되는가 이걸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왼쪽 첫 번째 보이는 게 제일 일반적인 갤러리 창이죠. 자, 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파트 보면은 이제 실외기실 같은데 많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여닫는 갤러리 창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동으로 여닫는 게 좀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닫아놓을 필요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뭐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져 있는 고정이 되어 있는 갤러리 창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요. 고정되어 있는 갤러리 창을 설치를 하면 이 틈새로 뭐 벌레들이나 먼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기장 같은 거를 하나 덧대서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건조기가 돌아가면 알아서 이걸 감지를 해서 열어주고, 건조기가 멈추면은 알아서 뭐 잠겨주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를 전자장치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뭐 못할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되게 애매하죠.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건조기 팬에서 이제 배선을 따와서 전자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음압이 걸리면 건조기 팬이 돌아서 내부의 압력이 좀 낮아지면 들어오는 유량보다 나가는 유량이 많아서 압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팬 셔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이 팬 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날개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개구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도 많은 건조기를 돌린다고 해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좀 작은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겠죠. 작은 구멍을 뚫고 건조기가 돌 때만 열려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팬 셔터를 좀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팬 셔터를 시공을 하시면 그 개구율 계산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열려 있는 공간이 한 80% 90%는 돼 보이죠. 강제 흡기이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뚫는 공간을 좀 아끼고 싶으실 때, 아니면 자동으로 여닫는 거를 좀 시공을 하고 싶으시면은 팬 셔터 시공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 내용을 좀 맞춰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설치 설비 관련한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올라올 때마다 이거 뭐 한 번씩 봐주시면 뭐 결국 내매장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